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박이 고려의 성종과 문종을 마전군의 태조묘에서 같이 제사 지내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조박 등이 또 상서하였다. 고려의 성왕이 중화를 우러러 사모하여 문무를 흥하게 해서 백성이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며 문왕은 근신하여 부조의 왕업을 지켜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어 백성들이 그 생업을 안정하였으며 공민왕은 2번이나 홍건적을 섬멸하여 삼한을 다시 일으키고 상국을 잘 섬겨 한나라를 편하게 하였으니 모두 동방에 공로가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또한 마전군의 태조묘에 붙여 제사 지내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태조 1년 8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고려 태조의 주물로 만든 상을 마전군으로 옮기다. 고려 태조의 주상을 마전군으로 옮겼다. 태조 1년 8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도당에 한양 천도를 명하다. 도평 의사사의 명령을 내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였다. 태조 1년 8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올량합이 오다. 올량합이 왔다. 태조 1년 8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삼사 우복야 이염을 한양부에 보내 궁시를 수줍케 하다. 삼사 우복야 이염을 한양부에 보내어 궁시를 수줍하게 하였다. 태조 1년 8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회하다.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였다.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사헌 남제가 임금의 거동시에 대간 등을 수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 대사헌 남제 등이 상언하였다. 극이 생각하옵건대 인주의 동정은 모든 백성이 보는 바이며 뒷세상에서 본받는 바이온즉 창업의 군주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달 16일에 도승지 신 안경공의 전지를 보옵건대 온정에 거둥하실 때에 의흥 친군위 외에 각사의 성중 애마들에게 시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일의 간요함을 숭상하시어 만약 예절 갖추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신다면 비옵건대 대간, 중방, 통례문, 사관 각 일원씩이 호종하게 하여 뒷세상에서 경솔한 행동을 할 단서를 계시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공신과 그 부인들이 각각 임금과 중궁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 공신 배극년, 조준 등이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 공신의 부인들도 또한 중궁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에서 미천한 신분인 상의 중추원사 이인수를 파직시키도록 청하다. 문화부 낭사 등이 상서하였다. 상의 중추원사 이인수는 본디부터 재주와 덕망이 없으며 다만 음식을 요리하는 일만 알았을 뿐이온데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는 시기를 당하여 외람히 추부에 오르게 되니 사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관직을 파면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임금이 장무인 낭사 유두명을 불러 누가 이 의논을 꺼내었는가? 신이 장무가 된 까닭으로 먼저 의논을 꺼내었습니다. 인수가 비록 불초하지만은 내가 그로 하여금 병권을 잡지 못하게 하고 또 정병을 잡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옥만 주관하게 했을 뿐이다. 하물며 지금 온천에 수가하고 있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 어린 서자 이방석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 백응령,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서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 고 하더니 이때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개국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교지로 개국공신의 위차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 왕조의 임금의 자리는 공민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요망한 중 신돈의 아들 우가 사이를 틈타 도둑질해 차지하여 주색에 빠져 무도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사륙을 행하였으며 무진년에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장차 상국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수들이 대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그제야 그 죄를 스스로 알고서 아들 창에게 왕위를 전했으니 왕씨가 이미 끊어진 것이 16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종친 중에서 택하여 정창 부원군 요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다. 요는 혼미하여 법도에 어긋나서 먼 앞날을 헤아리는 대체를 잊고 눈앞에 작은 이익만 보고 그 사친이 있는 것만 알고 공신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전제는 그 경계에 바른 것을 싫어하고 공름은 자식과 사위의 봉양에 다 없어졌으며 무릇 정인, 군자에게는 다만 시기하고 꺼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가하고자 하여 참소하고 아첨하여 면전에서 알랑대는 자에게는 다만 친근히 할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임용하여 상벌은 규칙이 없어서 국법을 무너뜨리고 용도는 절제가 없어서 백성의 재물을 해치게 하였으며 다만 인하와 부시의 말만 듣고 고든 말을 하는 선비는 모두 내쫓았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이 노하여 요월이 자주 일어나고 화란의 기미가 날로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문하좌시중 백응령, 우시중 조준, 문하실랑 찬성사 김사형, 정도전, 흥안군 이재, 의연백 이화, 참찬문화부사 정희계, 이지란, 판중추원사 남은, 지중추원사 장사길, 첨서중추원사 정총, 중추원부사 조인호, 중추원 학사 남재, 예조전서 조박, 대장군 오몽을, 정탁 등은 천명의 거취와 인심의 향배를 알고 백성과 사직의 대의로서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을 추대하여 대업을 함께 이루어 그 콩이 매우 컸으니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기 어렵도다. 판삼사사 윤호, 공조전서 이민도, 대장군 박포, 예조전서 조영규, 지중추원사 조반, 평양윤 조온, 동지중추원사 조기, 좌부승지 홍길민, 성윤대사성 유경, 판사복시사 정용수, 판군자감사 장담 등은 모의에 참여하여 과궁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며, 도승지 안영공, 중추원부사 김균, 전 한양윤 유원정, 전 지신사 이직, 좌승지 이근, 호조전서 오사충, 형조전서 이서, 판전중시사 조영무, 전 예조판서 이백유, 판봉상시사 이부와, 상장군 김로, 손흥종과 사헌중승 심효생, 전의감 고여, 교서감 장지화, 개성소윤 함부림 등은 고려왕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과궁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 위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의 전례는 유사해서 거행할 것이다. 중추원사 김인찬은 불행히 죽었지만은 일찍이 극념 등이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을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아울러 극념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고려 종친 등의 노비수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칠 때에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법칙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 관인의 도량과 용지의 자질로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득 동국을 차지하여 중외의 사람들이 각기 업에 안정하고 있사오나 세상이 이미 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해서 다시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왕업을 창건하여 좋은 계획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계책에 어떻겠습니까? 신등이 극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성이 살리기를 좋아하시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기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니 큰 은혜와 지극한 덕은 하늘처럼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왕씨는 500년 동안의 종친과 거실이 노비를 많이 모아서 혹은 1000여 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가 있어 귀양 간 사람의 그 노비가 흩어져 서울 밖에 있으면서 귀양 간 곳에 왕래하고 서울에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국가에서 방비가 있지만은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원망을 쌓은 무리들이 실로 번성해질 것이오니 기회를 타서 움직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려시대 오도 양계의 역자, 진척, 부국의 사람들은 모두 태조의 때에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두 천역에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덕이 너그럽고 넓음이 왕시보다 훨씬 지나쳐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록 천역을 면해 주었지만은 그 노비는 온전히 줄 수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적당히 헤아려서 정하여 준 외에 나머지는 모두 관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고려의 종친과 양부 이상의 관원에게는 노비 20명을 주고 이하의 관원에게는 노비 10명을 주고 그 나머지는 관에 소속하게 하였다. 태조 1년 8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의흥 친군이 대간 등을 거느리고 평주 온천에 가다. 임금이 평주 온천에 거둥하니 대간, 중방, 통례문, 사관, 각 일원식과 의흥 친군이가 시종하고 세자 군관은 선임은 밖에서 지송하였다. 태조 1년 8월 2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기탄에 머물다. 동지준 주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 기탄에 머물렀다. 동지준 주원사 조기에게 명하여 군관 2인을 뽑아서 건너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군사들로서 만약 배타기를 다투어 서로 난잡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장섭자를 처벌하게 하였다. 천신산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전화 이무가 말에게 손해를 입는 것을 보고 조기에게 명하여 말 주인에게 배를 징수하여 전주에게 주도록 하고 이내 명령하였다. 지금부터 만약 말을 놓아서 곡식을 해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내 자제일지라도 또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온천에 도착하다. 임금의 행차가 온천에 이르렀다.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숭인, 이종학, 우홍수의 졸기. 손흥종, 황거정, 김로 등은 조정에 돌아왔으나 경상도의 귀양간 이종학, 최을의와 전라도의 귀양간 우홍수, 이숭인, 김진양, 우홍명과 양광도의 귀양간 이학과 강원도의 귀양간 우홍득 등 8인은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장 100 이하를 맞은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무슨 까닭인가. 숭이는 성주 사람으로서 자는 자안이며 호는 도운이니 성산군 이원구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 경자년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민년에 예위시 병과 제2인에 합격하여 예문 수찬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옮겨서 전리 좌랑에 이르렀다. 홍무신해년에 조정에서 공사를 보내도록 명하니 문춘공 이인복과 문정공 이색이 향시를 주관하면서 숭인을 뽑아 제1로 삼았는데
공민왕이 이를 아끼어 중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조금 후에 성균 직강과 예문 음교에 제수되어 전리 총랑에 이르렀다. 이때 김승득이 박상충 등을 지윤에게 무함하여 모두 외방으로 편출되었는데 숭인도 또한 대구현으로 편출되었다. 무오년에 성균사성으로 소환되었다. 신유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임술년에 기복되어 좌우위 상호군으로 성균시를 주관했는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또 기년이 지났으므로 시관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일로서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벼슬을 옮겨 전리 판서에 이르고 밀직 제학으로 승진되었다. 병인년에 하정사로 중국의 서울에 가고 무진년 봄에 최영의 문객 정승가의 참소를 입어 통주로 편출되었다가 여름에 최영이 실패하자 소환되어 다시 지밀직 사사에 임명되었으며 겨울에 좌시중 이색이 중국의 서울에 조회함에 숭인을 부행으로 삼았다. 기사년 가을에 어느 사람이 일본에 와서 스스로 영흥군이라 일컬었으니 숭인이 영흥군의 인친으로서 일찍부터 그 사람됨을 상세히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거짓임을 분변하다가 성주로 편출을 당하였다. 경호년 여름에 윤이 이초의 옥사로서 체포되어 청주에 갇히었다가 수재로 인하여 사면되어 충주에 돌아왔다. 임신년 봄에 다시 지밀직 사사에 임명되었다가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되었다. 이때에 황거정이 나주에 와서 그의 등골을 매질하여 드디어 남평에서 죽으니 나이 46세였다. 아들이 넷이니 이차정, 이차약, 이차건, 이차삼이다. 숭이는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읽으면 문득 외계되고 나이 20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시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추호하는 바가 되었다. 여러 서적을 널리 다 통하고 더욱 성리학을 정밀히 연구했으며 직강에서 판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교를 겸무하여 이색이 병들고 난 뒤에는 중국과의 외교에 관계되는 문자는 모두 그 손에서 만들어졌으니 고황제가 이를 칭찬하기를 표사가 자세하고 적절하다 하였으며 이색도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문장은 선배들도 자안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문충공 권근에게 명하여 그의 유고에서 서문을 짓게 하고 인쇄하여 세상에 반행시켰다. 처음에 정두전과 친구로 삼아 종유한 지가 가장 오래되었는데 정두전이 후일에 조준에게 친밀히 하게 되어 조준이 숭인을 미워함을 알고서는 도리어 숭인을 몰래 험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종학에 차는 중문이니 한산백 이색의 둘째 아들이다. 천성이 영특하고 호골스러워서 공민왕 갑인년에 나이 14세로서 성균시에 합격하고 위조 병진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마침내 장흥고 사에 임명되고 관직을 오랫동안 지내어 밀직사 지신사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성균시를 주관하여 첨서 밀직사사에 승진되고 기사년에 동지공고에 임명되었다. 이때 이색이 나라의 정무를 맡고 있었으며 종학이 해마다 시험을 관장하게 되니 사람들이 잠옷 이를 비난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이색이 탄핵을 당하고 종학도 또한 편출되었다.
경호년에 윤희 2초의 옥사가 일어나매 부자가 함께 청주에 체포되어 있던 중 수재로 인하여 함께 사면을 입었다. 임신년에 또 함창으로 편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손흥종이 계림에 와서 등골에 곤장을 치려고 하니 문생 김여지가 그때 판관이 되어 몰래 형리에게 법밖의 형벌은 시행하지 못하게 하니 이로 인하여 겨우 살게 되어 장사현으로 옮겨 안취되었는데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 무촌역에 이르러 밤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죽이니 나이 32세였다. 아들이 6이니 이숙야, 이숙휴, 이숙당, 이숙묘, 이숙복, 이숙치다. 홍수는 단양백 우현보의 맏아들이다. 위조 정사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낭장에 임명되고 성균 박사를 겸하였으며 여러 번 관직을 옮겨 지신사에 이르러 대사헌에 승진되었다. 기사년에 첨서 밀직사사에 임명되었으나 임신년 여름에 순천으로 편출되었다가 또한 황거정이 등골에 곤장을 쳐서 죽었다. 나이 39세였다. 아들은 넷이니 우성범, 우승범, 우흥범, 우희범이다. 처음에 현보의 족인느인 김진이란 사람이 일찍이 중이 되어 그의 종 수이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김진의 족인들은 모두 수이의 딸이라고 하였으나 오직 김진만은 자기의 딸이라고 하여 비밀히 사랑하고 보호하였다. 김진이 후일에 속인이 되자 수이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 딸을 사인 우연에게 시집 보내고는 노비와 전택을 모두 주었다. 우연히 딸 하나를 낳아서 공생 정운경에게 시집 보냈는데 운경이 벼슬을 오래 살아 형부 상서에 이르렀다. 운경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맏아들이 곧 정도전이다. 그가 처음 벼슬함에 현부의 자제들이 모두 그를 경멸하므로 매양 관직을 옮기고 임명할 때마다 대성에서 고신에 서경하지 않으니 도전은 현부의 자제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 일찍부터 분개하고 원망하였다. 공양왕이 왕위에 오름에 홍수의 아들 성범으로 부마를 삼으니 도전은 성범 등이 형세를 이용하여 그 근원을 발각시킬까 두려워하여 현보의 한 집안을 무함시킬 만한 일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개국한 즈음에 성범을 무함하여 죽이고는 마침내 현보의 부자를 무함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조준이 이색, 이숭인과 틈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내 이색과 종학, 숭인 등을 무함하여 원래로 삼고자 하였다. 후에 즉위의 교서를 지으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사목을 조례하고는 계속하여 현보 등 10여인의 죄를 논하여 극형에 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안경공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매우 놀라면서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형벌을 감등하여 죄를 집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현보, 이색, 설장수는 비록 감등시키더라도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을 집행하되 차등이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장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못하여 이를 따랐다. 도전이 남은 등과 몰래 황거정 등에게 이르기를
곤장 100대를 맞은 사람은 마땅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황거정 등이 우홍수 형제 3인과 이승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여서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황거정 등이 돌아와서 곤장을 맞아 병들어 죽었다고 아뢰었다. 도전이 임금의 총명을 속이고서 사감을 갚았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그들이 죽은 것을 듣고는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우리 전하 신묘년 가을에 황거정, 손흥종 등이 임금을 속이고 제 마음대로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태조 1년 8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죄를 범한 고려 종친들의 처족 노비를 속궁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지난번에 고려의 종친과 거실의 노비를 적당히 해하려 정하여 준 외에 나머지는 모두 관에 소속시켰는데 지금 듣자옵건대 전하께서 명령이 있기를 무릇 범죄한 사람의 처족의 노비는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오니 신들의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자기 몸과 처족의 노비를 어찌 다르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모두 관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1년 8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은사가 돌아와 명의 황태자가 죽고 그 아들 윤문으로 황태손을 삼았음을 아뢰다. 고려의 사은사였던 영복군 왕격과 정당문학 권중화가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말하였다. 황태자가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나니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 윤문을 세워 황태손으로 삼았습니다. 태조 1년 8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판예빈 시사 정자위가 진헌마 1000피를 요동으로 암령하고 돌아오다. 판예빈 시사 정자위를 보내어 진헌마 1000피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서 교부하고 돌아왔다. 태조 1년 8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예부에서 보낸 상지에 따라 죽은 황태자에게 거해하다. 임금이 평주에 있었는데 행제소에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태자의 상복을 입고 거해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관사에서도 또한 이날에 거해하였다. 권중화가 예부에서 기록해 보인 상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 복제는 최복은 마포를 써서 제조하고 또 조포를 써서 제조하며 거는 사모 위에 싸서 쓰게 하고 띠는 뒤로 들이우게 하며 맞을 때는 100일 만에 벗게 하고 하나, 13일 동안 음악을 정지하고 3일 동안 도사를 금지하고 1개월 동안 시집가고 장가감을 정지하고 13일 동안 대사와 소사를 정지하는 것이었다. 태조 1년 8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밀직사 조임을 경사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리다. 전 밀직사 조임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표문을 올리게 하였다. 권지 고려국사 신아무는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소방에서는
공민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돈의 아들 우가 성을 속이고 왕위를 도둑질한 것이 15년이었습니다. 무진년 봄에 이르러 망령되이 군대를 일으켜 장차 요동을 범하려고 하여 신을 도통사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극이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소방이 상국의 경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대의로서 깨우쳐 즉시 함께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는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아들 창에게 왕위를 사양했는데 창도 또한 어리석고 유약하여 왕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 안씨의 명령을 받들어 정창부원군 왕요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습니다. 요가 혼미하여 법도를 어기고 형벌과 정치를 문란시켜서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를 친근히 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으니 신하와 백성이 분개하고 원망했으나 아뢰어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공민왕 비안씨는 그렇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그를 명하여 사저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군민 등이 말하기를 군국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신을 권지 군국사로 추대하였습니다. 신은 본디부터 재주와 덕행이 없으므로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의 사정에 몰려서 도망해 피하지도 못하므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건곤의 넓은 도량과 1월의 총명으로서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길 수 없음과 미신이 마지못했던 일임을 살피시어 성심으로 제가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태조 1년 9월 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삼사좌사 이거인을 경사로 보내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문을 올리다. 삼사좌사 이거인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렀다. 배신, 권중화 등이 남경으로부터 돌아와서 황제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을 삼가 들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부자 사이에 지극한 정리로 비록 슬픔은 한이 없겠사오나 장수와 단명은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진실로 또한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몸을 굽혀 천하 사람들을 위하여 예제에 따라 슬픔을 절제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어서 백은 두정, 흑색 세마포 100필, 백색 세저포 100필을 가져가서 혼전에 나아가서 제사드리게 하였다.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백응령 등이 한양의 궁궐과 성곽이 완성된 후 신도로 이전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 시중 백응령, 조준 등이 온천에 나아가서 아뢰었다. 가만히 보건대 한양의 궁궐이 이룩되지 못하고 성곽이 완공되지 못하여서 호종하는 사람이 민가를 빼앗아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는 점차 추워오고 백성들은 돌아갈 데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궁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사를 배치하기를 기다려서 그 후에 돕을 옮기도록 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받아들였다.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호군 이부와 봉상소경 허해를 순군옥에 가두다. 전 대호군 이부와 봉상소경 허해를 순군옥에 내려 가두었다. 태조 1년 9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였다. 태조 1년 9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화성이 동정을 범하다. 화성이 동정의 분야로 들어갔다. 태조 1년 9월 5일 계미 첫 번째 기사. 달이 심성을 가리다. 달이 심성을 가리웠다. 태조 1년 9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이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다.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들이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태조 1년 9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유구국 사신과 오량합의 사람이 조회에 참여하다.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유구국의 사신과 오량합의 사람들이 조회에 참여하였다. 유구국의 사신은 동반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오량합은 서반 4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그 종자들은 6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유구국에서 박물을 바치었다. 태조 1년 9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안념사에게 관원의 상보를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 여러 도의 안념사를 나누어 보내었다. 경기 좌도의 좌간이 대부 이문화와 우도의 삼사좌승 이고에게 교서를 내렸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신민들의 추대로 인하여 마지못해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있다. 무릇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담당 관원에게 힘입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덕택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사방보다 먼저 해야 되겠도다. 이에 그대들을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하게 하라. 내가 생각하건대 상과 벌은 공이 있는 사람을 권장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다. 무릇 대소의 군관과 민관으로서 군사를 독려하여 승리를 거두거나 나라의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거나 군사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은 마땅히 권장해야 될 것이니 장계에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이며 혹은 적군을 두려워하여 군사를 지체시키거나 탐욕하고 부정한 짓을 하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군율을 어기고 법도를 어긴 사람은 마땅히 징계해야 될 것이니 양부 이상의 관원은 감금하고서 보고하고 가선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조가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양광도로 가는 예조전서 조박과 경상도로 가는 사헌중승 심효생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전서 김희선과 교주 강릉도로 가는 대장군 직문하 정탁과 서해도로 가는 산홍경 정당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하여 여정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돈하여 나의 정치를 보필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의 오히려 힘입어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통하므로 만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우므로 한 고을의 기쁨과 근심이 그에게 매여 있는데 진실로 상주고 벌줌을 명백히 하여 권장과 징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워서 성과를 책임지겠는가? 무릇 대소의 군관과 민관으로서 만약 기계를 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강한 적군을 힘을 다해 막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를 잘 다스리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써서 보고하라. 내가 장차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였을 것이다. 만약 군사의 행군에 군율을 어기거나 풍문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거나 탐장하여 직무에 게을리하거나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양부 이상의 관원은 감금하여 신청하고 가선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하여 내가 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 준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의가 있으면 스스로 성문법이 있으니 힘써 이를 시행할 것이다. 태조 1년 9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예문춘추관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예문춘추관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하였다. 하나, 매양 정전에서 만기를 재결하고 신료들을 접견할 때는 원컨대 사신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듣도록 하소서. 하나, 겸관으로서 수찬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각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으로 보내게 하소서. 하나,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에 직접 공첩을 보내어 무릇 시행한 것이 정령에 관계되고 권기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의사사와 검상조례사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의 조례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태조 1년 9월 1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유언을 유포시킨 이부와 허해를 탄핵하니 외방으로 귀양 보내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하늘이 명령하게 되고 세류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사책을 상고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너그럽고 인자한 큰 도량으로 왕씨의 쇠란한 말년을 당하여 1000명이 돌아오고 여러 신하들이 추대하여
문득 대보에 오르셨으니 고려 왕조의 당여로서 죄가 마땅히 멸족될 만한 사람도 모두 관대한 용서를 입어 머리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부, 허해 등은 전하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망스러운 말로 선동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의혹시켰으니 마땅히 대성의 법관으로 하여금 순군부와 함께 국문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제왕의 일어남이 세류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오래되었다. 지금 명나라 황제도 또한 필부로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 무리들이 세류에 관계된다는 말을 어찌 마음에 두겠는가. 더군다나 우연히 그 아내와 첩과 더불어 안방에서 말했으니 어찌 국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이부를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허해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였다. 간관이 또 상소하였다. 옛날에 당나라 태종 때에 신병으로 인하여 요망스러운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어사가 오히려 이를 탄핵했습니다. 지금 이부와 허해는 이미 신병도 없으면서 감히 요망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의 귀를 의혹시켰으니 이들을 서울에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허해도 귀양 보냈다. 태조 1년 9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공신도감에서 개국공신의 포상규정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공신도감에서 상언하였다. 문화좌시중 배극념과 우시중 조준 등 16인은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훤하게 알고서 의논과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왕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성덕과 신공이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겠지만은 역시 일세에 뛰어난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고 대의에 힘써서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이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도록 길이 공을 잇기 어렵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자귀를 봉하고 토지를 주며 그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천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7명, 진배 8령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한 내에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판삼사사 윤호 등 11인은 위의 항목이 공신들이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 즈음의 모의에 참여하여 전하를 추대했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소에 이른 바 그 공이 또한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2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5명, 진배 8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한 내에 개국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도승지 안경공 등 16인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한 때에 전하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조를 굳게 지켜 변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3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한 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녹용하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3명, 진배 8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한 내에 개국 3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중추원사 김인찬은 지금 그 몸은 죽었지만은 백응념 등이 전하를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의 은전을 한결같이 백응념의 예와 같이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호하고 또 명하여 1등 공신 백응념과 조준에게 시급 1000호, 식실봉 300호, 전지 220결, 노비 39를 내려주고 김사형, 정도전, 남은에게는 전지 200결, 노비 25구를 내려주고 이재, 이화, 정희계, 이지란, 장사길, 조인옥, 남재, 조박, 정탁에게는 전지 170결, 노비 29를 내려주고 정총, 오몽을, 김인찬에게는 전지 150결, 노비 15구를 내려주고 2등 공신에게는 전지 100결, 노비 10구를 내려주고 3등 공신에게는 전지 70결, 노비 7구를 내려주었다. 태조 1년 9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달이 묘성을 가리다. 임금이 수창궁에서 성절을 축하하는 의식을 행하다. 달이 묘성을 가리웠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을 축하하는 예를 거행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 1년 9월 1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이 상복을 입은 채로 아련하다.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이 왔다. 희석은 임금이 즉위하기 전에 부친의 상을 당했는데 이때 이르러 최복 차림으로 와서 임금을 뵈었다. 태조 1년 9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달이 오고성을 범하다. 달이 오고성을 범하였다. 태조 1년 9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증조모의 기림으로 조회를 정지하다. 황증조비의 기신인 까닭으로 조회를 정지하였다.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보고 나서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론하게 하다. 임금이 조회를 받는 예를 마치고 난 후에 성균 대사성 유경에게 명하여 대학 연의를 강론하게 하였다.